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올림픽 파크텔,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당시에 오픈했던 서울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정각입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 정도,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쌀쌀한 기온 영상 2도 정도 됩니다. 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좋음 상태입니다.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1946년생 동갑내기 세 분의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병역 기피 의혹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병역을 기피했다라는 의혹을 받은 대통령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대통령이 여러 분 계시죠. 그 중에서 1946년 출생으로 동갑내기 세 분의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병역 기피 의혹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의혹입니다. 의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1946년 출생 동갑내기 세 분의 대통령이 누구누구냐?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또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상 세 분이 모두 1946년생인데요. 자, 그분들은 같은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이고 출생한 월은 한 달씩 차이가 납니다.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1946년 8월생이고요.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은 1946년 7월생이고요.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생입니다. 대통령을 했던 순서는 빌 클린턴이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아들 부시, 그 다음이 도널드 트럼프 순으로 했는데요. 출생월은 거꾸로입니다. 가장 나중에 대통령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1946년 6월생, 그보다 앞서 대통령을 했던 아들 부시는 1946년 7월생, 그보다 앞서 대통령을 했던 빌 클린턴은 1946년 8월생입니다. 자, 이상 세 분의 미국의 대통령 모두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인데요. 우리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1946년생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1789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4년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인 이유가 제22대와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22대와 24대.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미국 대통령이시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미국의 헌정 역사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취임부터 현재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헌정 역사가 235년인데요.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45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전쟁 영웅 출신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6명 있다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간단히 이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쟁 영웅 출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었고요. 제7대 대통령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지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미영전쟁 중에서도 남부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고, 그분이 제7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분은 미국 달러 지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세 번째가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이분은 미영전쟁 북부전선의 테임즈 전투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9대 대통령이 되는데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네 번째가 바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1846년부터 1848년까지 전개되고, 그 결과 미국이 승리했는데요. 그 미국과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 제커리 테일러라고 나중에 제1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46년부터 1848년까지 2년 동안 전개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고, 그 결과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헐값에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는 지역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 또 유타주, 또 와이오밍주 일부, 또 콜로라도주 일부, 또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이런 지역들,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광활한 땅을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헐값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1848년입니다. 그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의 영웅이 바로 제커리 테일러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다섯 번째가 바로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빌워,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빌워,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의 영웅이 바로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인데요. 자, 이분은 그 당시 남북전쟁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제16대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가 분단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지 않고 남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영웅이 바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고, 그분은 미국 달러 지폐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율리시스 그랜트의 기마상,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기마상이 미국 국민
3억 4천만 명을 대표하는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으로 율리시스 그랜트 제18대 미국 대통령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남북전쟁 당시 국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번째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던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분은 나중에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번째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상당수가 전쟁 영웅 출신이 많았는데요. 자, 이상 6분 중에서 전쟁 영웅이자 대통령직도 잘 수행한 걸로 평가되는 분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고, 나머지 4명의 대통령들은 전쟁 영웅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6명을 말씀드렸는데요. 꼭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할지라도 군대에서 해군, 최근 20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미국 대통령들 중에 1900년대죠. 1900년대, 즉 20세기 미국 대통령들 상당수가 해군 장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해군 장교, 육해 공군 중에서 해군 장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공군이 없었습니다. 공군.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공군 역할을 육군 항공대에서 했습니다. 육군 항공대에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1942년 6월 초에 미드웨이 해전, 이 당시에 폭격기들, 뇌격기들이 다 공군이 아니라 육군 항공대와 또 해군 항공대, 이러한 군대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공군이었고 육군 항공대가 공군 역할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7년에 미국의 공군이 창설되고 1954년에는 미국의 공군사관학교도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20세기 1900년대 미국 대통령들의 상당수가 해군 장교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자,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전쟁 영웅 출신의 대통령들도 6명이나 있고 또 해군 장교 출신의 대통령도 한 5명 정도 있는 반면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1946년 출생 동갑내기 3분의 대통령,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상 1946년생 동갑내기 3인방은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군 장교 출신 대통령이 또 한 5명 정도 됩니다. 자, 20세기 즉 1900년대 해군 장교 출신 대통령 5명을 말씀을 드리면, 자,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사관학교 출신은 3명입니다. 45명의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 출신이 3명인데요. 자, 신호가 바뀌어서 좀 뛰겠습니다. 자, 이거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서 뛰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약간 띄었습니다. 자,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사관학교 출신 대통령은 3분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9대 대통령 197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 4년 동안 민주당으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이기도 하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고요. 지난 1월 6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는데요. 자, 올해 10월 1일이 지미 카터 39대 미국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15년 전에 85세 일기로 2009년에 서거하셨는데요. 반면에 지미 카터 39대 미국 대통령은 현재도 생존해 계시겠죠. 암이 발병하셔서 암 투병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현재도 생존해 계시고 올해 10월 1일 날 탄생 100주년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세기 즉 1900년대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해군 장교 출신 대통령 5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 해군 장교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일본 군함과 부딪혀 가지고 등을 크게 다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1974년 8월 9일에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이 바로 리처드 닉슨인데요. 이분도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사임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8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요. 자, 제럴드 포드 38대 미국 대통령도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군 장교 출신인데요. 이분은 미국 육사 출신 대통령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와 또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육사 출신으로 장군까지 올랐던 진급했던 반면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긴 하지만은 군 생활은 5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향인 조지아주에 가서 땅콩 농장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망 직후에 군 생활 약 5년 정도만 한 상태에서 가업 승계를 이유로 해가지고 군 생활을 마감을 했던 분이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그 다음에 41대 미국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분도 1924년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다 1924년생 동갑내기 분들이니까 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출생하신 분들인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즉 41대 미국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분은 에일 대학교를 합격한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때 에일대에 합격했던 아버지 부시는 해군 조종사로 출격해서 59회 정도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미국 국가로부터 훈장을 3개나 받은 분이 바로 41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 풀네임으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이상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0세기 즉 1900년대 해군 장교 출신 대통령 5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까지 총 5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0세기 즉 1900년대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들입니다. 이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의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20세기 1900년대 미국의 해군 장교 출신 대통령 5분, 이런 분들은 다 병역 의무를 필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 1946년 출생 동갑내기 3분의 미국 대통령은 병역 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어두운 위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좀 이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빌 클린턴은 미국의 역대 주지사 중에 최연소 주지사입니다. 1978년에 32세의 나이에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주지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주지사 임기는 2년인데요. 주지사를 5번이나 하고 1992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3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된 분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인데요. 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원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을 마치고 1968년에 바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으로 2년 동안 유학을 갑니다. 자, 그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병역을 기피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에일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30살의 나이에 아칸소 주의 검찰총장을 하고 32살에는 아칸소 주의 주지사를 해가지고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를 한 분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인데요. 자, 그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동안 영국 옥스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트남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로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자, 그 수많은 전쟁 중에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4년 베트남의 동경만, 한자로는 동경만, 베트남어로는 통킹만이라 하죠. 통킹만. 베트남의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국 군함을 향해서 베트콩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1964년에 시작해서 1973년에 휴전 조약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미군이 베트남에서 마지막 철수를 한 건 1975년 4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전개된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요. 자, 그 베트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미군의 젊은이들이 희생됐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 10년 정도 전개된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54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54만 명. 그 중에 약 10%인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요. 30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10년 정도 전개된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54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약 10%인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30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던 참혹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고, 미국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만 5천 명 정도가 참전해서 그 중에 약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5천 명. 그러니까 미군 참전 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미군은 54만 명 참전에 5만 8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5만 5천 명이 참전했고 약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던 게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년 남짓 전개가 됐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기간이 바로 1968년부터 1970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베트남 전쟁이 가장 치열했었고요. 휴전이 이루어진 것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후임자인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 1945년 4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철수를 했었습니다. 자, 워터게이트 사건이 1972년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주상 복합 그 호텔이죠. 거기에 민주당의 선거 사무실에 공화당 닉슨이 재선을 노리고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게 1973년에 발각이 되고 74년에 탄핵 위기에 몰리자 74년 8월 9일에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약 1년 5개월 정도만 수행하고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합니다.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1974년 8월 9일에 사임하니까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8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요. 자, 이거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대통령 세 분은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이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던 1968년 그 무렵에는 나이가 22살이었던 거죠. 22살. 1946년생인데 1968년 당시에는 22살이었던 거죠. 그때 바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1968년부터 70년까지 영국 옥스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베트남 전쟁 참전을 기피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아들 부시인데요. 같은 1946년생 동갑내기이신 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주 방위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자, 연방군과 주방위군은 다르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영어로는 연방군을 US 아미라 하고 주방위군은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데요. 주방위군은 한마디로 연방군이 전쟁에서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주방위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방위군은 연방군에 대한 예비군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연방군 US 아미가 우선 출동을 하고 그 자원이 병력이 부족하면 주방위군 즉 내셔널 가드가 차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셔널 가드 즉 주방위군은 예비군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서 주방위군으로 입대한 거 아니냐. 주방위군 중에서도 텍사스주 방위군의 공군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서 연방군인 US 아미가 아니라 주방위군인 내셔널 가드 그 중에서도 텍사스주의 주방위군 공군으로 입대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은 1946년 출생 동갑내기 3인방 중에 마지막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분은 1966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1946년생인데 1966년이면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현역 판정을 받고 또 2년 후인 1970년 22살에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병역을 이제 재검을 또 신청했습니다. 재검을. 그래서 1970년 재검에서는 징병검사 재검에서는 평시는 면제, 전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이니까 24살 때죠. 1968년 그러니까 징병검사를 최초에 받은 건 1966년 20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역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68년에는 베트남전이 한창 전개됐던 1968년 22살의 나이에는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현역 판정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병역 연기를 이제 신청하면서 재검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68년도 재검에서는 평시에는 면제, 전시에는 징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시, 전쟁이 아닌 평시에는 면제고 전쟁이 발발하는 전시에는 징집이 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1968년인데요. 계속적으로 5차례나 병역을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972년이니까 나이가 26살 때죠. 26살 때였던 1972년에 최종적인 재검에서는 평시도 면제, 전시도 면제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평상시에도 면제고 전쟁 시에도 면제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968년 재검에서는 평시는 면제지만 전시에는 징집이라는 그 판정을 받다 보니까 베트남전이 한창 전개되고 있어서 징집이 되는 전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집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병역을 5번이나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서 최종적으로 1972년 26살의 나이에 평시에도 면제, 전시도 면제라는 그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서 병역을 기피해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명 다 병역 기피 의혹입니다. 의혹.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병역 기피를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서 병역 기피를 했다라는 의혹을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요.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약 11년 동안 전개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54만 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약 10%인 5만 8천 명이 전사를 하고 30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던 게 미군의 희생자고요. 우리나라는 약 5만 5천 명이 참전했고, 그 중에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 참혹했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방향은 잠실 석촌호수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 방향 한강공원 방향인데요. 석촌호수 서호 건너편 북쪽 지역에 잠실 롯데월드 호텔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이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6분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정말 멋집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요. 2017년 4월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개관을 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외형이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목 중에 붓을 형상화한 겁니다. 붓글씨 쓸 때 붓,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을 형상화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비는 4조 원입니다. 4조 원이 투입돼서 이 롯데월드 타워를 완공을 했고요.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넓이의 면적이고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넓이의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인데요. 개인당 체중을 75kg으로 봤을 때 서울시 인구 전체 1000만 명 곱하기 75kg 하면 75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합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호의 서쪽변에 30여 층의 아파트들이 7, 8동 쭉 도열해 있는데요. 저 아파트가 지금부터 약 15년 전인 2009년 무렵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다 해서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